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시작은 내일로 미루는 것, 계획은 완벽하게 세웠는데 정작 첫 발을 떼지 못하는 것, 조금만 더 준비되면, 조건이 갖춰지면 하고 기다리다가 어느새 1년이 지나 있던 적, 우리는 종종 준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시작하지 않을 핑계를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준비만 하던 한 청년이 어떻게 첫걸음을 떼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도윤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도윤은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끝없이 준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빼곡하게 적힌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노트에는 가구를 만들겠다는 설계도가, 어떤 노트에는 장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또 어떤 노트에는 먼 마을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들 중 실제로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돼.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시작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성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아름다운 의자를 만드는 목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 도윤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목공을 시작하겠어. 그는 먼저 나무의 종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단단한지, 어떤 나무가 결이 고운지, 어떤 나무가 습기에 강한지, 마을 어귀의 서당에서 책을 빌려와 밤새 읽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목수 어르신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나무 한 조각이라도 깎아보지 않겠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연장 선택법도 공부해야 하고 기초 설계도 더 배워야 해요. 준비 없이 시작하면 망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할 때 도윤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가 부족한 거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도윤의 노트에는 나무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지만 그의 손에는 나무를 만져본 감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도윤은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도자기였습니다. 목공보다 도자기가 나에게 더 맞을지도 몰라.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흙의 종류, 가마의 온도, 유약의 배합, 계획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작업장 앞까지 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문고리가 닿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기본기가 부족한데 들어가서 엉망인 모습을 보이면 어쩌지?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곧 할 거야. 조금만 더 준비하면. 이번에는 변명이 입안에서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도윤의 방에는 도자기에 대한 노트가 새로 쌓였지만 그의 손에는 흙 한 줌 묻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약초를 공부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해에는 그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노트를 펼치고 매번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매번 조금만 더 준비되면 을 되뇌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방에는 노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 속 어떤 계획도 세상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단 한 번도. 도윤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이미 자기 일을 찾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늦가을 저녁, 도윤은 마을 뒤편의 언덕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나? 아니면 이번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언덕 꼭대기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낡은 지팡이 하나를 짚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 앞에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달고 다른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 곳에서 왔지. 아주 먼 곳. 처음부터 그렇게 먼 곳까지 가실 계획이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냥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이야. 도윤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노인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 길 위에 내 발자국이 보이나? 도윤은 고개를 숙여 땅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걸어온 방향으로 희미한 발자국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여요. 아주 길게 나 있네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발자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건지 아나?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발자국이요? 여기까지 도착한 거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걸음은 도착일 뿐이야. 도착은 누구나 하지. 멈추기만 하면 되니까. 도윤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깊이 찍힌 발자국이요? 가장 힘들었던 걸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노인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걸음은 기억에 남지. 하지만 그것도 아니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길고 긴 발자국의 행렬. 어떤 것은 깊었고, 어떤 것은 얕았고, 어떤 것은 비틀거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만 알려주지. 만약 그 발자국이 없었다면 나머지 모든 발자국도 존재하지 않았어. 도윤의 눈이 천천히 발자국의 끝을 따라갔습니다. 길게 이어진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가장 멀리, 가장 처음에 찍힌 자리까지. 첫 번째 발자국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지평선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수천 걸음을 걸었어. 비를 맞은 날도 있었고 길을 잃은 날도 있었지. 하지만 그 모든 걸음이 가능했던 건 딱 하나 때문이야.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한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지. 노인은 발 앞에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신발이 처음엔 새 것이었어. 깨끗하고 흠 하나 없었지. 그때 나도 자네처럼 생각했어. 이 신발이 더러워지면 어쩌지? 길에서 닳아버리면 어쩌지? 노인은 신발을 들어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밑창은 닳아 거의 없었고 옆면은 흙과 풀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게. 이 닳음, 이 더러움이 바로 내가 살아온 증거야. 이 신발이 닳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한 발자국도 걷지 않았다는 뜻이지. 도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자네의 신발은 너무 깨끗하다는 걸.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신발. 한 번도 먼 길을 걸어본 적 없는 신발. 그것이 자신의 3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쌓인 노트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계획들, 빈틈없는 준비들, 하지만 단 한 줄의 결과도 없는 페이지들. 도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자 마을의 목수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저 나무 한 조각만 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려고? 네. 근데 솔직히 뭘 만들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르신은 웃으며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걸로 됐어. 일단 깎아봐. 도윤의 첫 작품은 형편없었습니다. 칼질은 삐뚤어졌고 표면은 거칠었고 모양은 의자인지 발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뜨거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에 무언가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나무를 깎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첫 번째보다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칼이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날. 어떤 날은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해도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는 날. 어느 밤, 도윤은 작업대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망친 나무 토막을 내려다보며 익숙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더 준비하고 시작할 걸. 손이 저절로 노트 쪽으로 갔습니다. 펴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계획을 다시 세우면 이 답답함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손바닥에 묻은 나무 먼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지저분하고 하루 종일 깎은 흔적. 도윤은 그 먼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 대신 칼을 다시 집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되자 도윤의 손에는 굳은 살이 잡혔습니다. 여름이 되자 그의 작업대 위에는 제법 모양을 갖춘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한쪽이 살짝 짧았고 표면에는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진짜 의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윤의 작업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드디어 뭔가 만들었대. 누군가는 작은 선반을 부탁했고 누군가는 아이의 장난감을 의뢰했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날 언덕에서 떼어낸 첫걸음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도윤은 언덕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앉았던 바위 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걸음이 서툴수록 마지막 걸음은 단단하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무 먼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도윤과 같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더 준비되면 이라고 말하며 미루고 있는 것. 계획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정작 손은 움직이지 않는 것. 시작이 두려워서 완벽하지 않을까봐, 실패할까봐 준비라는 이름의 벽 뒤에 숨어 있는 것.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준비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작이 두려운 마음이 준비라는 옷을 계속 입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은 걸어야 보입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직접 걷지 않으면 그 길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바람이 부는지,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첫걸음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이 있어야만 두 번째 걸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낡은 신발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신발은 더럽고 닳았지만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름이 바로 살아낸 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당신의 신발도 더러워져도 됩니다. 닳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의 첫 페이지를 펴보세요. 만들고 싶었던 것의 재료를 하나만 사보세요. 쓰고 싶었던 글의 첫 문장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수천 걸음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려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한 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첫걸음을 오늘 떼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